병실에 누워 게임 삼매경에 빠져있는 14살 민우. 민우는 지금 게임 속 전사처럼 암이라는 무서운 적을 맞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민우가 항암 치료를 받은 지 3개월. 다리가 붓고 아파서 그저 성장통인 줄 알았는데 지난 1월 뜻밖에도 골육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육종이라는 병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인터넷이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인터넷을 드니까 뼈암 이렇게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병이 아이들한테 왜 걸리는 건가, 한참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 남자아이들한테 걸리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남의 얘기 같이만 느껴졌던 그런 암에 대해서 정말 하늘이 무너져, 다리 정말 생활하는데 지장이 꽤 많았죠. 이제 애기 아빠도 그렇고 식구들이 전부 이제 암이라고 하니까. 애써 담담한 척하지만 아마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건 당사자인 민우였을 겁니다. 한참 뛰어놀고 건강할 나이에 느닷없이 암이 찾아왔으니까요. 갑자기 다리가 구부러지고 그래서 그리고 조금씩 지날 때마다 더 아프고 그냥 암이라 그래서 좀 무서웠어. 여기가 무릎 관절이고 이 허옇게 나온 것이 이게 다시 다 골육종이라고 하는 암이에요. 정상적으로는 뼈가 입으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지 정상이죠. 네, 골육종은 아마 뼈에 생기는 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장기에 있는 무슨 폐암이라든지 뭐 간암 이런 암이 뼈로 전이돼서 그 뼈에서 암을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뼈에서부터 아주 자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악성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골육종이라는 암인데요. 다른 암들과는 달리 이게 이제 10대, 20대 이렇게 젊은 청소년들에서 호발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암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릎에서부터 약 30cm가량 민우의 경우 무릎 관절 약 25cm 정도의 넓은 부위에 종양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있던 뼈를 제거한 뒤 그 자리에 건강한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동정골을 쓸 수 있으면 그 동정골, 즉 다른 사람한테서 기증받은 뼈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자기 뼈와 다 완전히 붙으면 거의 자기 뼈처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뼈에서 이 가량 15cm, 20cm 되는 길이의 다른 사람 뼈가 완전히 살아있는 자기 뼈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위에 약간의 금속을 보강하면 거의 자기 뼈와 같은 그 강도와 그런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일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 민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행히도 민우에게 이식이 가능한 뼈 조직이 구해져 오늘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민우가 병실을 나섭니다. 잘 될 거야, 잘 견딜 수 있어. 민우 엄마는 수술실 앞에서 희망의 주문을 되뇌입니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골육종은 종양이 있는 뼈를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민우의 경우 금속으로 만든 인공뼈와 동종골을 함께 이식받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기증받은 뼈를 이식할 경우 수술 후 몇 년이 지나면 이식된 뼈가 원래 있던 자신의 뼈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후 민우는 평범한 14살짜리 소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이식된 뼈도 자리를 잘 잡고 있고 몇 달 동안 민우를 괴롭히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던 게
있던 게 없어졌어요. 아직 학교에 갈 수는 없지만 휠체어를 타고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목발을 짚고 외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에 누워 뼈 이식을 기다리던 지난 몇 달을 생각하면 엄마는 그저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진행되는 게 또 살으려고 이렇게 일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김한수 교수님 만난 것도 그렇고 또 뼈 기증받아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게 뭐 하고 싶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뭐 뼈가 있어야 되고 또 근데 또 선생님 운 좋게 얘한테 맞는 뼈가 있다고 그러셔서 이래저래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좀 해준 게 있어야지. 민우의 고륙종은 아직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리 언제쯤 하지만 나을 것 같아요. 엄마와 열심히 민우는 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한번 싸워볼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기증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소중한 삶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뼈도 기증을 받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서 뼈 기증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파서 이렇게 무릎에는 인공관절을 꼈지만 그 무릎 위에 거기까지 인공관절 끼지 않고 그 기증해 주셔서 아이가 자라는데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 아이 잘 키워서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또 아프고 힘든 사람들 도우면서 사는 그런 착한 아이로 키우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언장을 미리 써달라는 것이죠.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뭔가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건강 또 삶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유산이 없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화상병동 중환자실. 극심한 통증을 견뎌내고 있는 김광열 씨. 김광열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화재 사고로 몸 전체 피부의 60%에 달하는 부분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와요. 몸에 마비가. 어제 밤에 잠은 주무셨나요? 마비가 와가지고 나중에 진통제 받고